하루 쉬고 다시 시작된 주 후반입니다. 10월 10일 출발 성공 투자 후반부 이어가겠습니다. 진행의 어이재입니다. 네, 당잠사 뉴욕 파트 진행의 전채린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 리뷰부터 바로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3대 지수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고요. 그리고 특히 다우와 S&P 500 지수 사상 최고가 랠리를 계속해서 이어가는 분위기였습니다. 우리가 하루 쉬는 동안 어제 상승률 그리고 간밤의 상승률을 모두 게재를 해놨는데요. 이렇게 계속해서 증시가 무서운 저력을, 변동성을 비록 보이고는 있지만 계속해서 랠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간밤에 시장을 움직였던 이슈, 투자자들이 가장 주목했던 것은 9월 FOMC 의사록 내용이었는데요. 그 내용을 뜯어놓고 보니까 지난번에만 하더라도 분명히 성명서에서는 미셸 보우먼 연준 이사만이 50bp 인하의 반대표를 던졌다 이렇게 나타났었죠. 그런데 50bp 인하에 반대를 주장한 위원들이 조금 더 많았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5bp 인하 그리고 또 7월에 인하를 했어야 한다라는 주장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CME 페드워치 툴의 현재 11월 FOMC에서 연준이 금리를 동결할 거다라는 가능성은 14.8%, 어제 이 수치에서 오늘 29.6%까지 빠르게 치솟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10년물 금리는 3bp 오르면서 4%대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통 이렇게 금리가 높게 되면 주식에는 조금 압박을 가하는 재료로 작용을 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이렇게 막판까지 견조하게 잘 버텨줬던 데에는 유가의 하향 안정화가 역할을 했습니다. 전일 5% 가까이 WTI와 브렌트유가 모두 하락을 했고요. 이제 내일이면 CPI 지수가 발표될 텐데 이를 앞두고 이 물가에 대한 우려감을 완화시켜주는 재료였습니다. 특징주들 정리해봤는데요. 일단 어제 TSMC의 3분기 매출액이 발표가 됐죠. 전년 동기 대비 40% 가까운 급증세, 여전히 AI에 대한 수요가 탄탄하구나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증명해냈습니다. 하지만 엔비디아의 주가는 어제까지 일주일 동안 12%나 쉴 틈 없이 달려왔기 때문에 간밤에는 약보합 수준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브로드컴이 좀 강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2.9%의 급등이었는데 이 캔터 피츠제럴드에서 브로드컴의 반도체 사이클에 긍정적인 시그널이 포착된다라는 의견과 함께 목표가를 $200에서 $225로 상향 조정한 영향도 있었습니다. 알파벳이 M7 종목들 가운데서 하락세를 띄었는데요. 이 미국의 법무부가 알파벳에 대한 분사 방안을, 해체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연방법원에 이러한 내용이 담긴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들려오고 있는데요. 구글이 즉각적으로 항소 의사를 밝히기는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지켜봐야 되고 이것이 아주 오랜, 잘하면 몇 년까지 이제 지속되는 공방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 간밤의 주가는 1.6% 하락 반응이 있었고요. 보잉은 파업이 지금 9월부터 지속이 되고 있는 가운데 임금 인상안을 철회했다. 그렇게 되면 협상이 결렬돼서 파업이 더 장기화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감과 함께 S&P 글로벌에서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하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3%대 급락 반응이 나타났고요. 이제 투자자들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이벤트는 내일 있을 테슬라의 로보택시 공개 이벤트, 위 로봇이 될 것 같습니다. 일시는 10월 10일 미국 서부 시간 기준으로 오후 7시, 우리 시간으로는 내일 아침 11시에 이벤트가 시작이 됩니다. 이 테슬라의 X 계정, @테슬라라고 그 트위터에 검색을 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에서 라이브 스트리밍 예정되어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직접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제가 가지고 온 이 사진은 미국의 역사학자이자 언론인 월터 아이잭슨이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쓴 전기, 그 안에 담겨 있는 컨셉 포토입니다. 이 로보택시에 대한 컨셉 포토, 대충 이렇게 생기게 될 것이다 라는 구상이 들려 있는 건데 butterfly wings, 나비 이 날개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양쪽으로 멋지게 차량의 문이 열리는 그런 형태의 무인 택시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하지만 월가에서는 좀 비관론이 적지 않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어제 트루이스트는 로보택시 공개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너무 과하기 때문에
때문에 오히려 리스크로 작용할 수도 있겠다라는 의견과 함께 보유 의견 목표가 236달러 선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어제 간밤에 테슬라의 한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요. 이 미국에 한해서 모델 3, 모델 Y, FSD와 함께 구매하는 사람들 자동차 대출 금리 0%를 적용해 주겠다 이런 이슈가 있었는데 이게 판매량을 늘린다는 측면에서는 호재가 될 수도 있겠지만 영업이익 이미 축소되고 있는데 더 압박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악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영향력을 가늠을 해봐야겠습니다. 그 밖에 글로벌 경제 뉴스들입니다. 중국의 공급망 통제 강화에 히토류 가격이 최근 치솟고 있죠. 이 같은 상승세가 당분간 지속될 거란 전망, 관련주들로는 현대 BNG 스틸, 세노텍, 그린 리소스 등이 분류가 되고요. 이 미국이 중국산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율을 최근 인상한 바가 있었죠. 이것이 한국 업체들에게 커다란 기회가 될 거다라는 전문가의 관측이 있었습니다. 조일 알미늄, 사마 알미늄 등의 관련주들 보셔야겠고요. 마지막으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동남 유럽권 정상들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러시아와의 전쟁을 종료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라면서 이 승리 계획을 지원해달라고 호소를 했는데요. 우크라 재건 관련주들의 시세가 나오게 될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국내 전략 챙겨보시죠. 자, 하루 쉬고 돌아온 우리 시장, 간밤에 미국 시장의 상승 여파를 이어받을 수 있을까요? 지난 화요일장은 조금 아쉬운 흐름이었습니다. 양시장 나란히 빠졌고요. 이날도 전해드렸지만 삼성전자의 어닝 실망감, 그리고 미 국채금리의 상승, 유가의 상승, 이런 움직임들이 투심에는 악화하는 모습으로 반영이 되면서 이렇게 사흘 만에 빠지는 모습이었습니다. 3거래일 만에 하락으로 돌아선 지수는 다시 한번 2600선을 밑돌았고요. 그래도 5일선, 21선은 지지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60일선을 이번 주에 회복을 했는데 지지를 하고는 있지만 780선은 내주는 양상이었습니다. 외국인은 3거래일 만에 역시 매도로 돌아섰는데 그 물량이 거래소 쪽으로 좀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외국인 기관 나란히 3천억 원 넘게 물량을 뺐고요. 선물 시장에서도 매도로 전환되는 모습 이어졌습니다. 오늘이 아무래도 만기일이다 보니까 이런 움직임까지 반영하면서 경계 심리가 뚜렷했습니다. 크게 빠졌던 쪽은 반도체, IT 쪽이었는데요. 삼성전자의 분기 실적 실망감, 그리고 경영진의 사과, 이례적인 움직임들을 반영하면서 전자는 1%의 약세를, 이에 대해서는 시장 컨센, 거의 스트릿 컨센으로는 8조 원까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나쁘진 않았다. 6만 원대는 지지하면서 꽤 선방했다라는 해석들도 있었고요. 실망감도 반영하면서 조정이었습니다. 여기에 영향받으며 더 빠졌던 쪽은 하이닉스, 3%의 조정이었고 한미반도체도 같이 조정을 받았고요. 소부장단 안에서도 영향을 받는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아이폰 쪽으로는 아이비 쪽에서 아이폰의 신제품에 대해서 초기 수요가 약하다면서 여전히 부정적인 시각을 내놓고 있는데 그 월요일장에 있었던 애플에 대한 투자 의견 하향 조정 영향에 이노텍, BH 같이 조정받았고요. IT 쪽으로 외국인의 매도가 좀 집중됐던 가운데 다른 자금들은 여전히 대안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2차전지와 바이오는 이 안에서도 선방했는데요. 2차전지 LG 에너지 솔루션, 이번에는 GM에 이어 벤츠와의 배터리 계약, 원통형 배터리 계약과 관련된 내용이 힌트가 되면서 이날도 상승. 펩트론의 일라이릴리와의 계약 소식에 이날 25%의 급등을 보였고요. 위고비 15일에 국내 상륙하죠. 이 영향에 비만 치료제 쪽으로 거래대금 많이 실렸습니다. 항암제 이슈로 대화제약 상한가, 알테오제는 다시 한번 기술 이전 모멘텀 속에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지금 간밤에 미 시장의 기술주 강세 움직임, 그리고 유가 움직임 급락에도 불구하고 또 미 국채 금리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나스닥 중심으로 또 한번 상승을 보여줬고요. 다우와 S&P 500 지수는 최근에 흔들린 이후에 거의 다 회복을 하면서 신고가죠. 이런 미 중에 차별화 움직임은 눈여겨보셔야 될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틀 내내 올랐던 다우와 나스닥, 사실 10월 8일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증시에서도 중요했던 포인트가 바로 중국 의 개장이었습니다. 국경절 이후에 개장되면 아무래도 수급 빨아들이는 움직임이 강력할 텐데 여기에 더불어서 재정정책 부양 패키지까지 발표된다면 그 기대감을 더 한 번 반영하면서 랠리가 나올 수 있을까. 그런데 8일에는 실망감이 컸었죠. 상해종합지수가 4% 올랐지만 위쪽으로는 10%의 급등 양상이 있었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거의 다 반납을 하면서 사실상 하락이었다라는 시각이 나오고요. 그 다음 날이었던 어제는 6%의 급락,
항생 역시 이틀째 급락하는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다우와 나스닥, S&P 500 지수는 그런 이틀 동안에도 비교적 선방하면서 최고가를 쓰고 있다. 이 부분이 핵심이 될 것 같고요. 이전에 골드만삭스 쪽에서 이제 미국의 경기 침체 가능성은 15%로 뚝 떨어졌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S&P 500 지수 연말에 6,000 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간밤엔 거의 5,790포인트까지 올라오면서 5,800선 목전입니다. 이제 골드만삭스의 목표치까지 200포인트도 남지 않은 그런 상황 움직임 반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중국 쪽에서 셀온 그리고 미국 쪽에서의 강세 움직임, 이 차별화 양상 속에 우리는 어느 쪽에 무게중심이 실릴지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사실 화요일장에 중국이 무너지면서 사실 중국 항생은 무너졌지만 중국 쪽으로 자금이 집중되면서 들어갔었죠. 오전장만 하더라도. 이때 우리 장 쪽에서는 자금이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런 움직임 속에 중국이 잘 돼도 안 돼도 우리 쪽으로는 이렇게 빛을 발하지 못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은 또 향방을 명확하게 점치기가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오늘 새롭게 주말 어제 쉬는 동안 나왔던 뉴스가 있었죠. 이제는 우리가 채권 선진국이 됐다. 지난 2022년 이후로 2년 만에 다시 한번 사수라고 하죠. 세계 국채지수 WGBI의 편입이 드디어 됐습니다.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된 지 2년 만에 드디어 이렇게 좀 빠르게 편입이 됐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10월 말 기준으로 이제 편입되기 때문에 11월부터 자금이 유입될 예정입니다. 이쪽으로도 우리 국내 주식시장에서 지수 추종하듯이 자금이 상당히 큽니다. 크게는 3조 달러까지도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중에 우리는 9위권으로 시총 규모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2% 정도의 비중이라서요. 아마도 편입된 이후에는 75조에서 한 90조 원의 자금이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달러고 요거는 원화라서 좀 헷갈리시죠? 체크 필요하겠고요. 기대할 수 있는 포인트는 아무래도 국채 수요가 많아지기 때문에 채권 가격 올라갈 거고 국채 금리는 안정화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업들의 조달 비용도 굉장히 안정화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R&D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또 환율 안정 효과까지 더해지면서 원화의 국제화에 대한 기대감도 키울 수 있다. 증권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2600선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일단 미국장을 이끌었던 재료에 있어서는 유가는 이틀째 급락을 보였습니다. 오히려 중동 쪽에 확전이 아니라 휴전될 가능성에 조금 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라는 해석도 가능할까요? 그러면 그동안 이 확전 우려로 갔었던 에너지, 해운물류, 방산 매도해야 될지, 또 반대로 유가 급락에 웃을 수 있는 항공주는 매수해야 될지 질문을 좀 던져봅니다. 지금 10월 8일에는 미국과 아랍 국가 쪽에서 이란과의 비밀회담 들어가 있다. 일부 전선에서는 휴전을 논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10월 9일자로는 바이든 대통령이 네타냐후입니다. 이스라엘 총리와 통화를 했다라는 내용도 있는데 이전에 이란 쪽에서 미사일 보복이 있었죠. 물론 이제 마무리가 되긴 했는데요. 여기에 따라서 이스라엘 쪽에서는 보복의 명분을 잡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혹시 보복과 관련된 논의를 바이든 대통령과 한 게 아니냐, 혹은 휴전 논의를 한 게 아니냐, 여러 가지로 지금 시나리오는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언제든지 좀 더 뒤바뀔 수 있는 시나리오이기는 하지만 간밤까지의 분위기, 업데이트된 상황만 놓고 봤을 때에는 아무래도 방산에 영향을 받는 종목들은 전쟁에 영향을 받는 종목들은 하락하고 항공주는 오를 심산이 크다라는 부분은 이렇게 대조적으로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항공주 가운데서는 개별 이슈가 있어서 이 부분은 좀 뒤에 체크해 보겠습니다. 일단 방산 쪽으로는 아무래도 중동 확전 가능성이 낮아지더라도 계속해서 방위비를 증액하는 움직임, 미국 쪽에서도 지금 천조국의 방위비 움직임은 상당히 큰 클래스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꾸준히 주목받을 심산이 크다는 이야기는 합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 나온 하나증권의 현대로템에 대한 리포트도 3분기에 실적 컨센을 상회할 거고 추가적인 실적 기대감도 여전히 열려있다. 고성장의 초입 단계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TP를 7만 원으로 높여 잡았는데요. 화요일장의 종가는 6만 800원입니다. 아직까지 추가 상승 여력은 남아있다는 측면에서 추가 전략 잠시 후 개장 중계에서도 체크해 드릴게요. 자, 항공주 그 안에서도 티웨이 항공 이야기 체크해 보겠습니다. 제2의 고려 아연.
경영권 분쟁과 관련된 내용들이 최근 시장 안에서 개별적인 이런 종목 장세 안에서의 시세를 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 가운데 소노 인터내셔널, 대명 소노 그룹으로 알려져 있죠. 이쪽에서 지난 6월 말에 이제 티웨이항공의 지분을 사들였습니다. 사모펀드 쪽으로 사들이게 되면서 지분이 많이 늘어났고요. 최대 주주인 예림당과의 차이는 이제 2.67%밖에 되지 않습니다. 조금만 더 사들이게 되면 최대 주주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왜 티웨이항공 쪽의 경영권을 노리고 있는 걸까요? 지금 소노 인터내셔널은 아시겠지만 대명그룹, 대명 리조트로 우리에겐 조금 더 익숙한데요. 19년도에 베트남의 소노벨 하이퐁을 위탁 운영하면서 본격적으로 호텔 앤 리조트 사업을 영위하기 시작했습니다. 22년, 23년에는 미국의 프랑스 쪽에 호텔을 적극적으로 인수했고요. 올해에는 한진칼의 하와이, 와이키키 리조트까지 인수하면서 이 확장 계획을 조금 더 공격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호텔 앤 리조트, 항공권까지 모든 사업 다각화의 움직임이 맞물려가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증권가에서 봐야 될 포인트는 아무래도 예림당과 티웨이 홀딩스 쪽으로 지분을 사들이게 될 경우에는 더 유력해지고 더 유리해지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경영권 분쟁 이슈가 더 불붙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3월에 정기 주총이 있을 텐데 이사회 장악에 나설 전망이다. 이렇게 업계에서는 전망을 내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되면 티웨이항공 지난 화요일에 또 3%가량 상승했는데요. 시간의 거래에서의 상승 움직임, 오늘 정규장 거래에서의 움직임까지 잠시 후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반도체 쪽으로는 오늘도 기대감을 낮춰야 될까요? 우리 쉬는 동안 TSMC의 3분기 실적 발표됐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장사 잘했더라고요. 강력한 AI 수요를 확인합니다. 매출액이 전년 대비 40% 증가, QOQ로도 13% 증가. 샘나면서도 참 부러운 그런 실적 발표를 내놨습니다. 세부적으로 이번에는 매출액 발표가 된 거고 오는 17일에 영업이익과 다음 분기 가이던스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게 될 텐데 일부 힌트들이 이미 나왔습니다. AI 체제 구축을 위해 빅테크들이 하드웨어를 아주 빠르게 사들이고 있다. 이것은 수요를 입증하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대만 가오슝 3공장 건설 들어간다라는 내용까지 모든 게 착착 맞아 떨어져 갑니다. 최근에 블랙웰 칩과 관련해서도 엔비디아의 수요 강력하다는 것을 한 번 더 확인을 했었는데 이 내용에 힘을 실어주는 내용이고요. 간밤에 미국의 나스닥 ADR 여기에서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월가 평균으로 본다면 아직도 여력 남아 있습니다. 지난 화요일 우리 반도체 종목들 줄줄이 밀린 가운데 전자에 대해서는 두 곳에서 한 번 더 목표 주가를 내려잡았고요. 리노공업도 섹터 프리미엄 약화되고 있다라는 측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기회일지 계속 체크가 필요하겠네요. 여전히 반도체가 중심을 못 잡아주고 있어서 종목 장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가운데 산업 뉴스 안에 힌트 있을지 세 가지 뽑아봤고요. 제너럴 모터스가 간밤에 주가 상승을 보였습니다. 시장의 주인공은 아니었지만 꽤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가운데 주주 데이였었고요. 여기에서 메리바라 CEO가 4분기에 전기차 부분 수익성 좋을 거고 내년에도 20억에서 30억 달러의 수익성 나올 수 있어 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중국 시장은 철수하지 않기로 하면서 협업과 관련된 내용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런 내용의 시장은 투심은 개선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최근 GM과 손잡으면서 LG 엔솔 역시 꾸준한 상승 움직임을 타고 있죠. GM 쪽으로도 아마 원통형 배터리 주문 들어갈 거다, 납품할 거다라는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계약 체결 내용과 함께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벤츠, GM, LG 엔솔 중심으로 한 추가 상승세가 계속 이어질지 보셔야겠고요. LG 엔솔은 오늘도 목표 주가 상향 조정 리포트가 제시되기도 했습니다. 4680과 관련해서는 동원시스템즈, TCC스틸 다시 한번 화요일장에 힘을 받았는데 추가적인 강세 움직임이 나올 수 있을지 좁혀가는 전략 잠시 후 여쭤볼게요. 개별적으로는 강원랜드와 삼천당 제약인데요. 지금 리제네론 쪽에서 올해 1월, 5월 두 차례에 걸쳐서 특허 소송을 당했다, 피소당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화요일장 막판의 변동성 컸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시간의 거래선 조금 반등을 보여줬거든요. 그냥 공식적인 이래 뭐랄까요? 아일리아 쪽에서 특허 소송 당한 거는 사실이 맞다. 하지만 리제네론 쪽에서는 지금 삼성 바이오에피스 그리고 셀트리온 쪽으로도 지금 특허 소송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움직임의 그냥 일환일 뿐이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온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시간의 반등에 오늘 포커스를 맞춰야 할지 움직임까지 궁금해집니다. 자, 이런 내용들 브리핑을 통해서 좀 쭉 살펴봤고요. 이 내용 반영해서 질문 드려보죠. 자, 오늘은 김성훈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질문부터 바로 가볼게요. 중동 확전 아니라 휴전의 무게중심이 실린다면 항공 쪽으로 매수, 그리고 기존의 중동 확전으로 움직임 좋았었던 쪽으로는 다 매도를 해야 할지 관련주 전략은요? 네, 일단 금융계의 큰 손인 유대계에서 사실 이제 선거 자금의 대부분을 지원을 하고 있다는 점, 사실 이제 대선 전에 잡음은 일단 일단락이 될 가능성들이 굉장히 크고요. 이제 후계자까지 제거된 상황에서 의사결정이 사실 이제 혼란스러운 일단 아까 레바논 쪽에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 쪽에서는 사실 휴전에 대한 가능성들이 굉장히 커지는 상황이고요. 거기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유가 하락의 관련주 쪽으로 우리가 항공주들을 둘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먼저 LCC 같은 경우는 국제 여객 올해 1월부터 이제 8월까지 이제 5,800만 명이 증가폭을 기록을 하면서 최근 들어서 이제 우리 여행객들의 관련된 증가폭, 그래서 이제 항공주들에 대한 상승폭이 기대감이 좀 큰 상황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티웨이 항공을 탑픽으로 들 수는 있는데요. 티웨이 항공 같은 경우 아까 대명 소노그룹이 이제 2대 주주를 맞은 가운데서 경영권 분쟁 가능성들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명과 같은 경우는 우리가 대명 홍천 비발디 파크를 우리가 예를 들 수가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좀 확장세를 보인다면은 경영권 확보에 대한 차원보다는 개인정보 수집을 통해서 항공사들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정보 수집을 통해서 고가의 리조트, 골프장 회원권 영입에 활용을 할 수 있다라는 근거가 조금 부족한 자료들도 좀 제시가 될 수도 있지만은 법제화 쪽으로 본다면은 그것은 이제 가능성들이 조금 적다. 저는 긍정적으로 본다면 티웨이항공은 3분기 흑자전에 대한 기대감이라든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 시에 우리가 유럽연합에서 유럽의 노선에 대해서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가 되면서 티웨이항공 같은 경우는 지금 저가에 대한 메리트가 어느 정도 부여가 됐다고 저는 그렇게 좀 결론을 짓고 싶습니다. 지금 개장 전에도 일제히 다 상승하는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펀더멘털 쪽으로도 호평 주셨어요. 참고해보고요. 2차 전지가 지금 동시호가 구간에서 일제히 상승입니다. GM도 올랐더라고요. 그런데 LG엔솔은 또 쉬어갈 흐름이 예상됩니다. 전략은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당분간 단기적으로는 테슬라형 관련주들에 대한 종목들 중심으로서 봐야 된다. 그래서 LG 에너지 엔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건식 장비 쪽으로는 PNT, 그리고 LNF 쪽을 중심으로서 단기적인 대응 전략은 좀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LG 에너지 엔솔 같은 경우는 3분기 이제 IRA에 따른 관련된 세액 공제를 좀 제외하면은 영업 손실은 177억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단기 적자폭은 전분기 2,500억 대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축소된 이제 흐름을 보여줄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가장 핵심은 이제 내일 나올 테슬라 관련돼서의 로보택시 기대감이 조금은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렇게 좀 결론을 짓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 삼천당 제약인데요. 지금은 동시호가 구간에 또 보합권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피소 영향력 어떻게 봐야 돼요? 빠져있는 지금이 기회인가요? 네, 저는 기회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위고비 출시가 앞당겨지고 있는 상황에서 네.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은 어느 정도의 저점을 형성하면은 반등폭이 단기간에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고, 지금 4개의 특허 침해 중에서 3개는 이미 만료됐다고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가 됐고요. 1개 같은 경우는 국내, 캐나다 승인 이후에 판매가 가능하다고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우시바이오 때도 오보가 나온 뒤에 반등폭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이렇게 좀 잡음이 들리는 것은 오히려 조금 긍정적인 신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일단 계속해서 비만 치료제에 대한 관심폭은 중장기적으로 유효하겠다, 그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투자 관점 유효 김성훈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고요. 개장 중개서 이야기